안녕하세요. 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태용호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통일에 대한 동경, 특히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심이 젊은 세대 속에서 대단히 커졌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문화의 힘으로 결국은 남과 북의 평화를 이제는 정착시키는 이런 과정에 들어섰다. We go together. 한미가 함께 나가야 되는데 이제 살고 있는 우리 미주 지역 한인들이 주류 사회와 여러 가지 공감대 형성이라는 활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이 우리 민주평통의 의장이시고 우리들이 하는 일은 대통령의 통일 정책을 이제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또 국민들의 그런 여론을 수렴해서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이런 이제 통일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통일 의지를 철회하고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속내는 무엇일까요? 최근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지난 10년 동안 북한에서는 통일에 대한 동경, 특히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심이 젊은 세대 속에서 대단히 커졌습니다. 그 기본 이유는 한류가 북한에 들어가고 북한의 젊은 층이 한류에 끌리면서 북한사 청년들 속에서 한국 영화를 보고 또 한국 젊은이들의 옷이나 말투를 따라하는 이런 큰 문화적인 변화들이 북한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북한 당국이 바라보고 현 상태를 그대로 방임하다가는 북한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북한은 두 개 국가, 한국과 북한은 더는 같은 민족도 아니고 또 앞으로 통일될 수도 없는 두 개 국가이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결국은 이 통일지우기 운동 또 남과 북을 완전히 절단하고 민족의 혈맥을 끊어놓음으로써 통일로 향한 북한 젊은이들의 꿈을 꾹 눌러놓는데 두 개 국가의 속심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통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북한 내 청소년들의 사고와 또 남한에 대한 동경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통일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우리가 통일로 가려면 뭐 당장 통일은 안 될 겁니다. 일정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통일로 가는 이때까지 가장 중요한 거는 한반도에서 평화가 유지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평화적인 과정을 계속 고착시키면서 정당에는 통일로 이어질까 하는 문제인데 한류가 들어간 이후 북한에서 젊은이들이 한국에 대해서 알면서 한국에 대한 동경심이 대단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북한 젊은이들 속에서 한국에 대한 적대감이 없어지게 되겠죠. 북한군의 기본 전투병력은 다 20대, 30대가 아니겠어요? 그렇게 총을 쥔 북한 군인이 한국 영화에 매혹돼서 한국에 대한 동경심이 커지고 그 세대들이 앞으로 10년, 20년이 되면 북한의 주류 사회를 이루게 되면 아무리 북한이 전쟁이나 또 남북 대결로 가자고 해도 그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남북 간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큰 격차도 있지만은 이렇게 재미있는 문화의 힘으로 결국은 남과 북의 평화를 이제는 정착시키는 이런 과정에 들어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사랑의 불시착이 현실화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 최근에 이제 한국에 탈북해 온 북한 군인 출신의 대학생을 만나봤는데 사랑의 불시착을 보고 한국에 가면 재벌집 딸을 만날 수 있겠다라고 꿈을 꾸면서 왔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와서 한국에 살아보니 현실은 대단히 힘들다 그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북한의 현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한국 영화를 보면서 북한 젊은이들과 주민들이 거기서 위안을 얻고 또 잠시나마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수단으로 되고 있는 이러한 이제 점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앞으로 한반도의 통일이 꼭 올 수 있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번에 우리 태용호 사무처장님 모신 이유와도 비슷한데요. 8.15 독트린이 제시하는 자유, 평화, 번영의 한반도 비전 실현을 위해서
미주 한인 사회가 참여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 8.15 통일 독트린은 이전에 정부들이나 대통령들이 내놓았던 정책과는 좀 다른 점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또 우리 미주 민주평통회의에 해당되는 내용은 바로 국제공동체로부터의 지지와 공감대 형성입니다. 이거는 해외에 나와 있는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해야 되는 이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민주평통 자문회 회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여기서 행사도 하고 뭘 할 때 우리 한인 동포들끼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역의 주류 사회와 함께하는 이런 행사들도 하고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또 인권에 대해서 많이 알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미국의 대학들 연구소들에 가서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반응은 통일? 그게 과연 가능할까? 그건 너무나 먼 이야기가 아니냐 이런 반응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인권 이야기를 하면 인권에 대한 건 보편적인 개념이고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있는 이야기니까 그들이 귀를 기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주 평통에서도 이런 북한 인권과 관련한 행사 또 여기에 탈북민들이 있거든요. 그럼 탈북민들과의 그 여러 가지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미국 주류 사회에 북한의 현실을 알리고 그런데 여기 와 있는 탈북민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잘 되지 않아. 그래서 여기 와 있는 우리 동포들이 통역이라 해주면서 그러한 북한의 현실을 미국의 주류 사회에 잘 알리면 미국이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또 북한의 그런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최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이 되고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을 하면서 우리 국제사회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고 우리 한인들도 어떻게 이거를 이해해야 되는지 북한이 이렇게 하는 진짜 또 다른 섭리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단 북한은 이런 이제 도발적인 행동을 통해서 북한이 핵을 보유한 이런 국가임을 미국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고 이렇게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면 국제적인 평화를 해치는 일을 북한이 직접 하겠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의 핵을 가지기 전에는 이렇게 북한군이 북한을 멀리 떠나서 우크라이나와 같은 그런 멀리 전장에까지 갈 것이라고 누구도 꿈도 꾸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북한이 핵을 가졌기 때문에 북한 군을 한반도에서 빼내갈 수 있는 그런 군사적 운신의 폭이 대단히 넓어졌습니다. 이렇게 북한은 핵국가로서 전 세계의 평화 또 안전에 위태로운 일들을 많이 벌리면서 아마 미국과 같은 그런 지도국에 끊임없이 요구할 겁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 이런 요구들을 끊임없이 미국에 함으로써 자기들의 이제 그런 핵보유 정책을 인정받으려는 그런 것도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지금 북한은 이걸 통해서 러시아로부터 이제 많은 경제적 또 군사적 지원을 받으려고 해요. 뭐 지금 현재 러시아의 경우에는 러시아 젊은이들이 전장에 나가서 싸우는 경우 한 달에 한 2,600불을 줍니다.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를 주는지 이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적어도 러시아 병사들이 받는 정도의 봉급은 요구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수많은 이제 돈이 북한에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제 미국 전문가들을 만난 데 하면 40억 내지 50억 불이 이제 북한에 들어갈 걸로 미국은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돈이 북한에 들어가면 그러한 돈으로 새롭게 대한민국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라든지 인공정찰 위성 이런 어마어마한 군사적 무기들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전 세계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북한에 대한 제재 또 지금 한미가 함께 확장 억제 개념을 통해서 북한의 핵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억제 기능을 강화하는데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정권 종말로 이어진다는 확고한 메시지를 함께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앞장서서 우리를 따르라, follow me 했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we go together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한미가 함께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러한 걸 하려면 현지에 살고 있는 우리 미주 지역 한인들이
주류 사회와 여러 가지 공감대 형성이라는 활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희 한국과 미국이 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비핵화와 아니면 북한 좀 인정하자라는 미국 측의 그런 반응들도 있잖아요. 지금 미국 안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대단히 분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단계별 방안으로 가자. 그러니까 일단 북한이 요구하는 걸 좀 들어주고 미국이 요구하는 것도 좀 받아내면서 이렇게 단계별 방안으로 가자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처음부터 강력하게 북한 비핵화를 밀어붙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요, 미국이 일정한 정도 북한이 요구하는 걸 들어주는 것 그 자체 결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는 대단히 위험한 시도이고, 이렇게 되면 전 세계적인 비확산 체계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십 년 동안 유지해온 미국의 이런 원칙을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이건 흔들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용호 사무처장님은 북한에서 경험하셨고 또 한국에서의 활동, 그다음 미주 한인사회 방문을 통해서 각각의 통일 담론을 접해 오셨어요. 이 세 곳에 서로 다른 통일관을 보시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북한에 있을 때는 뭐 어차피 북한 김정은 정권이 이야기하는 통일 담론은 조카 통일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통일을 안 하겠다고 이제는 두 개 국가로 이제 갈라지겠다는 이런 대단히 큰 그 정책적 변화가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통일하든 두 개 정책으로 가든 이건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독재자인 김정은이 결심하면 밑에 사람들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이런 이제 정책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통일 정책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대단히 다르고, 또 정권이 바뀌면 그에 따라서 통일 정책이 또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5년 단위로 대북 정책, 통일 정책도 계속 바뀌는 이런 이제 좀 차이점이 있죠. 정책에서 이 지속성, 일관성이 없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지금은 통일 정책에서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이렇게 국민들의 여론에 기반한 통일 정책, 말하자면 정권의 바뀜에 따라 변하는 통일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통일 정책을 했으면 그런 바람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에서의 평화 유지, 미군이 지금 가서 여기에는 대단히 관심이 있지만은 통일, 과연 남과 북이 한반도로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바람직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대단히 큰 시각차가 지금 있습니다. 예, 민주평통 미주지역 자문위원님들이 같이 미국 주류 사회와 함께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면 앞으로 한반도의 통일은 곧 이제 실현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까지 꼭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만나서 만나요.